네, 안녕하세요.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만드는 산야초 차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산야초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탕제로 해서 차를 마시는데, 오늘은 녹차처럼 덮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또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커피처럼 드립으로 내려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만드는 산야초 차는 드립으로 내려서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녹차처럼 물을 부어서 우려서 마실 수도 있고요, 티백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야초 중에 소루쟁이 득금차를 갖다가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루쟁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한 효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루쟁이는 마디풀가의 여러 해살 풀로 덜이나 습기가 있는 땅, 물기 등에서 자란다. 잎은 초록색의 긴 타원형이며 7, 8월에 비슷한 초록색을 꽃이 핀다. 8, 9월경 꽃자루에 갈색으로 씨앗이 연구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낸다고 해서 소루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뿌리는 한약재로 쓰이며 그 생김새가 대황과 닮았다고 해서 토대황이라고 부른다. 소루쟁이는 대장에 아주 좋은 식물이다. 봄에 나는 어린 잎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 등에 넣어서 먹고 말렸다가 묵나물로 무쳐 먹는데 맛도 좋은 뿐 아니라 고질적인 변비를 깨끗이 낫게 한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 장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가 볼 수가 있다. 소루쟁이의 효능, 인용, 지혈, 변통 등의 효과가 있다. 소화불량, 황달, 혈변, 자궁출혈 등 치료에 쓰이고, 종기, 류마티즘, 음부 섭지에도 쓰인다. 특히 소루쟁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유하는 사례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소루쟁이 차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소루쟁이 잎을 채취하여 손질을 한다. 두 번째, 손질한 재료를 약 1cm 정도로 썬다. 썰어놓은 재료를 갖다가 팬에다가
덮는다. 가스불을 갖다가 중불로 놓고 덮으셔야 되는데요. 타지 않게 잘 덮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덮은 재료를 비벼주는데 멍석 아시죠? 그죠? 멍석이나 쌀이나 채반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비벼 주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돌려가면서 잘 비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르쟁이 잎이 상처가 나게끔 비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세게 비비게 되면 다 부서지기 쉽게 되고, 그래서 잘 비벼 주셔야 됩니다. 요것을 갖다가 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르쟁이 잎 속에 있는 포피를 갖다가 상처를 내서 소르쟁이 안에 있는 영양소를 갖다가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벼준 재료를 갖다가 털어서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비게 되면 뭉쳐집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지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털어서 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반에다가 쫙 펴 주시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수분이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펴줘서 수분이 날아가고 온도가 식어졌을 때 다시 재료를 갖다가 팬에다가 이어서 덮습니다. 이때에도 중불로 하셔가지고 덮으셔야 되는데, 타지 않게끔 골고루 잘 덮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르쟁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녹차 덮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차처럼 우려서 마시는 과정을 형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덮은 재료를 다시 멍석에다가 놓고 다시 비벼 주셔야 됩니다. 유념을 또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유념할 때와 두 번째 유념할 때가 약간씩 달라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비빈 재료를 털어서 열기를 식힌다. 그래서 비빈 것을 갖다 뭉쳐져 있는 것을 갖다 다시 편편하게 펴주셔가지고, 멍석에 펴주셔가지고 수분을 날려보내고 꼬들꼬들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고 열기가 식어졌을 때 다시 아홉 번째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덮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보통 보게 되면 소르쟁이 같은 경우에는 8, 9번 반복해서 덮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게 덮어 주셔야 되고, 또한 차를 우려냈을 때 잎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덮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덮는 것과
유념하는 비비는 과정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덮는 과정에 들어가자는데, 보통은 이제 한 7번 정도 덮고 나게 되면 잎이 어느 정도 말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불을 갖다가 가스불을 약불로 내리셔가지고 열 처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열 처리가 뭐냐 하게 되면 한 2% 정도 수분을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날려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불로 해가지고 아주 조금 남아있는 수분들을 갖다가 깨 볶듯이 살짝 이제 볶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제 열 처리를 하셔가지고 차가 완성이 됩니다. 열 번째, 열 처리를 충분히 한 차 재료를 갖다가 용기에다가 담으셔야 되는데, 차 여기 있죠, 그죠? 차 요런 통에다가 차를 보관하시는 것이 아주 좋고요. 아니면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소리쟁이 차를 포장을 하여 과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차를 우려 마실 때는 보통은 이제 유리 다관이나 아니면 도자기, 이런 녹차를 우려 먹는 다관에다가 차를 우려 드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1인분에 차는 한 3g 정도, 3g에서 4g 정도를 다관에 엮어가지고 우려내는데, 물의 온도는 한 70도에서 75도 정도의 물의 온도로 해가지고 녹차처럼 우려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한 4-5번 정도 우려서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여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유념을 할 때 제대로 유념을 하게 되면 돌돌 말아집니다. 잎이 돌돌 이제 말아지는데, 그게 말려 있는 것이 뜨거운 물에서 조금씩 이제 펴지는 과정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념을 아주 잘하게 되면 확 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펴지기 때문에 농도가 은은하게 계속 4-5번까지 차 맛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념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첫 번째 우려낸 거하고 두 번째 우려내게 되면 차 맛이 안 나는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야초 차, 내 손으로 만드는 산야초 차를 갖다가 첫 번째 소로쟁이 차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곳으로 마칠까 합니다.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